오사카 스미오시구에 자리한 이 은행은 누구의 눈에도 그저 평범하고 흔한 은행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곳은 악몽의 무대가 되고 맙니다. 이곳에서 쇼와 시대를 뒤흔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40년 전 1979년 1월 26일 은행 주위를 인파가 에워쌌고 그 안에서는 무장 강도가 은행원과 손님 30여 명을 붙잡은 채 농성 중이었습니다. 닫힌 은행 셔터. 수사관들은 손으로 돌리는 드릴로 작은 구멍을 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그리고 마침내 열린 구멍을 통해 안을 본 수사관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작은 구멍 너머에 보인 광경은 여러 시신이 널브러진 전례 없는 참극. 더 안쪽에는 엽총을 들고 털썩 앉아있는 범인 한 명. 수사관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범인 주위에는 인질들이 한데 모여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모인 인질들. 놀랍게도 전원이 옷을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이 인질들을 무참히 살해한 잔혹한 은행 강도였습니다. 단독범이었음에도 경찰은 왜 안으로 돌입할 수 없었던 걸까요? 그것은 범인이 상상을 뛰어넘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0명 넘는 인질을 붙잡고 벌어진 은행 인질극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닫힌 공간에서 범인과 인질 모두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최악의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참혹한 인질극은 범인의 사소한 오판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범인의 오산. 1979년 1월 26일 오사카 미쓰비시 은행 기타바타케 지점에 한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는 검은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 앞으로 헤어라는 독특한 차림새였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우메카와 아키요시. 그는 메고 있던 골프백에서 갑자기 엽총을 꺼내 천장을 향해 두 발을 쐈습니다.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은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우메카와는 카운터 안으로 배낭을 던졌습니다. 돈을 내놔. 10가지 샌다. 5천만엔 넣어라. 그 와중에 은행원 한 명이 비상전화를 걸어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메카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방아쇠를 당겨 은행원을 쐈고 총탄은 직격. 은행원은 즉사했습니다. 순식간에 공포로 얼어붙은 은행 안. 우메카와는 현금을 배낭에 채운 뒤 카운터 주위에 있던 돈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분. 우메카와는 3분 안에 돈을 빼돌리면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은행을 고르기 전에 미리 사전답사까지 해서 이 은행이 관할 경찰서에서 오는데 3분 이상 걸린다는 걸 확인했던 겁니다. 사실 그는 사업 실패와 사채 등으로 약 500만 엔의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은행 강도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그의 계획에 큰 오산이 생겼습니다. 총을 버려. 눈앞에는 권총을 겨눈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도망친 손님 한 명이 우연히 길 가던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경찰관은 경고 사격을 했지만 우메카와는 즉시 반격. 발사한 총탄은 경찰 가슴에 명중. 그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7분 후 또 다른 경찰관이 순찰차로 출동했지만 이미 카운터 안에 잠입해 있던 우메카와가 먼저 발견해 저격했고 그 경찰관 역시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 후 우메카와는 인질들을 한 줄로 세워 물었습니다. 책임자가 누구야? 지점장이 나섰습니다. 부임한 지 불과 2주밖에 안 된 새 지점장이었습니다. 왜 바로 돈을 내놓지 않았지? 이렇게 된 건 내 책임이야. 우메카와는 지점장을 향해 총을 겨누고 가까운 거리에서 발포했습니다. 총탄은 지점장의 복부에 명중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불과 20분 만에 4명을 살해한 우메카와. 그는 곧 은행 셔터를 닫게 한 뒤 은행원과 손님 30여 명을 붙잡은 채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은행은 이미 1000명이 넘는 경찰과
취재진에게 포위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빨리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체포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메카와의 주저없는 잔혹성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듯 은행원들의 얼굴이나 어깨 바로 옆을 향해 이협 사격을 반복했습니다. 셔터 너머에서 총성이 울릴 때마다 은행을 에워싼 경찰과 기자들 사이에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단순한 위험만이 아니었습니다. 너 건방지게 너무 침착하잖아. 우메카와는 나이 많은 은행원을 향해 소쳤습니다. 그는 젊은 직원들을 격려하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메카와는 그 은행원에게 다가가 불과 2m 거리에서 엽총을 쐈습니다. 은행원은 몸을 비틀어 간신히 심장을 피했지만 산타는 그의 오른쪽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죽은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니야? 우메카와는 다른 젊은 은행원에게 나이프를 건네며 명령했습니다. 내가 끝장을 내라. 그러자 그 은행원은 기지를 발휘해 말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우메카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귀를 잘라와라. 죽었으면 할 수 있겠지. 젊은 은행원은 울면서 거절했지만 곧 총구가 자신에게 향하자 어쩔 수 없이 칼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수없이 사과하며 귀에 손을 댔습니다. 죽은 척하던 은행원은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소리를 냈다간 바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겨우 참아냈습니다. 우메카와는 인질들의 마지막 남은 존엄까지 짓밟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옷 벗어. 10초 안에 안 벗으면 차례대로 쏴 죽인다. 그는 남성 인질에게는 상의를 벗게 하고 여성 인질 18명에게는 전라가 되도록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에게는 벗는 순서까지 지시하며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벌거벗은 인질들을 둘러세워 인간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의 저격을 피하기 위한 육체의 장벽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무리하게 돌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게도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뒤 오사카부 경찰의 헬리콥터가 현장으로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이는 카가와현에 살고 있던 우메카와의 73세 어머니였습니다. 경찰은 혹시 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우메카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여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공장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일하던 어머니는 늘 바빴고 어린 우메카와는 밤늦게까지 혼자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어머니의 존재가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우메카와에게 어머니가 쓴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성 인질에게 그 편지를 읽게 했습니다. 아키요시, 엄마다. 제발 부탁이니 그곳의 사람들을 더는 괴롭히지 말고 놓아주려.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간절히 부탁한다. 내 아들아. 여성이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우메카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런 서툰 글씨밖에 못 쓰셔. 그래도 나한텐 어머니밖에 없어. 이 편지가 효과가 있었던지 우메카와는 인질들에게 옷을 입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인질들의 체력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인질 구출을 위해 여러 작전을 검토했습니다. 처음에는 셔터에 뚫은 구멍을 통해 저격하는 방법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라이플탄의 위력이 너무 강해 빗나간 탄환이 인질을 해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극도로 경계심이 강한 우메카와는 심지어 어머니와의 직접 접촉조차 거부했습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누군가가 은밀히 은행 안으로 잠입해 가까이서 저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바로 SAT 경찰 특수부대의 전신 레이 중대였습니다. 임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 몇 초의 찰나 같은 틈을 잡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우메카와의 행동 하나하나를 초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미소시루를 마실 때 먼저 왼손으로 그릇을 들고 입에 가까이 가져가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총을 잠시 옆에 두고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고작 1.5초.
허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조차도 인질에게 대신 읽게 했습니다. 자신이 읽을 때에도 총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인질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명확한 빈틈이 생기지 않는 한 특수부대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과 우메카와의 대치가 이어지고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범인이 자포자기하여 인질을 무차별 살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교착 상태 속에서 어떻게든 선수를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셋째 날 아침 8시 35분 우메카와의 눈을 피해 인질 한 명이 몰래 밖에 있는 경찰에게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양손으로 신문을 펼쳐 읽을 때 엽총과 권총 모두 책상 위에 둔다. 졸며 고개가 떨어진다. 그리고 7분 뒤인 오전 8시 42분 특수부대원 7명이 은행의 통로를 통해 기어 들어가 잠입했습니다. 우메카와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접근해 불과 7, 8m까지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우메카와는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특수부대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메카와는 황급히 오른손으로 권총을 집어 격발 준비를 하고 대원에게 겨눴습니다. 순간 엄청난 총성이 은행 안을 울렸습니다. 다행히도 특수부대의 발포가 1초 빨랐습니다. 총탄은 우메카와의 머리, 목, 가슴에 명중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쓰러졌고 대원들은 그의 얼굴에 흰 손수건을 덮고 합장했습니다. 그 순간 쓰러져 있던 우메카와가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꿈틀거리자 노련한 대원들마저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몸을 굳혔습니다. 우메카와는 곧 오사카 경찰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42시간에 걸친 인질극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9시간 후인 오후 5시 43분 우메카와는 뇌 기능이 정지되어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병원의 한쪽 구석에서 우메카와의 어머니는 남몰래 서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아들의 시신을 운구하자 어머니는 굵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만큼은 끝까지 그 아이의 편으로 있어주고 싶었다. 어머니에게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어린 시절 밤늦게까지 자신을 기다리던 다정한 소년 그대로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4명을 살해하고 수많은 인질의 존엄을 짓밟은 은행 강도범 우메카와 아키요시. 그는 범죄사에 남을 괴물이 되었고 동시에 어머니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아들이었습니다.